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청년과의 대화하시면서 동성 간에 싫어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성 간에 싫어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인데 저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성평등 가족부 내에 성형평성 기획과를 신설하고 이 과에서 하는 일은 남성 역차별 담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별로 팔로우업하는 기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처음에 이제 생긴 게 그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 초반 요때일 거예요. 그럼 그때만 해도 이제 여성이 사회적으로 받는 구조적인 차별이 워낙에 심할 때니까 만드는 게 타당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25년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여성과 여성 단체의 입장만을 계속 대변을 해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나버리니까 이제 현재 20대 남성들은 나는 뭐 딱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딱히 뭐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무슨 어드밴티지나 헤게모니를 가진 게 없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왜 국가에서는 여성과 여성 단체 입장만 대변해주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삐져온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이제 온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성평등 가족부 안에 역차별을 담당하는 부서를 아예 박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저 이런 거 시켜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채용 공고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대표님. 아무튼 근데 기사에는 뭐 군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군대가 역차별이라고. 근데 뭐 군대가 남자만 가는 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뭐 이게 그렇게 무슨 역차별의 핵심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군대 남자만 가는 거는 원래 그랬고, 그 군라산점 폐지된 것도 엄청 오래전 일이거든요. 근데 남성 역차별 얘기가 나온 거는 솔직히 말하면 2018년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느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한 사건 중에서 이제 관계를 갖고 나서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똑바로 안 해주니까 중간간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채팅 내용에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어본 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도 막 주장을 했고, 경찰에서도 불송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무고 인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가 이제 그 법률원 배우자로부터 이제 상간 소송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그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미 고소 전에 민사재판에서도 이제 그 여성분이 강간당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민사재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판결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고소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강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고는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인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무고 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던 여검사님이 계셨는데 그 기사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게 기사화 될 정도로 실무에서는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게 저는 약간 좀 역차별인 것 같고, 왜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뺏겨서 디지털 포렌식 한 다음에 관련된 범죄가 나오면 다 웬만하면 다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역차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그게 하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나윤경이라는 그 있어요. 그 저기 양성평등원 2021년이구나.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인 나윤경 님이 그 2021년에 교육을 하시면서 왜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냐고 화내기보다는 스스로가 가해자인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정성스레 증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굉장히 오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한 성별에 대해서 갈등을 굉장히 부추기는 거고,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게 내가 노력할게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도 생각도 못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거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만약에 수업 시간에 들었다 그러면 이거 역시 어디냐? 이름이 붙질 않네. 성형평성 기획과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 내가 왜 들어야 되냐? 폭력적이다. 여가부에서 저기 금전 지원하면 끊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조금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좀 맞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성평등 가족부 이름을 그냥 가족부라고만 하고,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옛날에 1회부터 시작해서 그 미러링으로 메갈리아 워마드를 지나서 미투를 지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갈등이 정말 너무 커졌는데, 그 갈등의 원인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상처를 입어왔는지, 그리고 서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가족부로만 남겨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SPNS라고 되게 재밌는 유튜브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전범선님이라는 분이 극우의 포지션인 그 친일파랑 극좌 포지션이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 이제 해방 공간에서 두 파트를 그냥 서로 욕하기 바쁜데, 욕하기 바쁘면 화해가 안 되니까 서로 조금 깊게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게 이제 그 전범선님 얘기인데, 이 젠더 갈등도 사실 정말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분들 얘기 들으면 저도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 SPNS에도 이제 그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그것도 어젠가 들었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자들도 남자들의 욕구가 뭔지, 자연이 준 테스토스테론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를 막 무조건 폭력적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좀 하고 나면, 이제 할 때도 됐고,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다 늙어서 사실 일어나 저러나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